쉽고 재미있는 과학의 역사. 에릭 뉴턴은 노르웨이에서 태어났으며 천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과학기술 인터넷 잡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집필했습니다. 작품으로는 미래 속으로, 교과서 너머 기묘한 수학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사를 읽는 이유. 책을 읽기 시작하면 동물과 인간의 호기심은 어떻게 다른가? 란 질문부터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과관계를 밝혀 일어난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과학이란 어떤 대상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터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키우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이 자연과학에서의 탐구 과정입니다. 과학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과학사를 통해서 친해지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삶이 나오며 이야기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과학을 배우는 것은 과학의 원리를 아는 것보다 과학적인 사고를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책을 정독하면서 과학이 무엇인지 알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뉴턴에 이르기까지 16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중 4편을 정리했습니다. 차례를 참고하세요. 호기심. 진리 탐구의 시작. 호기심은 매우 유용한 특성이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어렸을 때 호기심이 강하다. 원숭이의 호기심과 인간의 호기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연관들을 발견하고 어떤 것이 일어난 원인을 파악하려고 한다. 문자는 5,500년 전에야 비로소 발명이 되었고 그전에는 입으로 전해지지 않은 지식은 곧 사라졌다. 당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의 배후에는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신을 믿는 인간에게 밤하늘의 별은 특히 중요했다. 별들은 고정된 궤도를 따라 순환하고 모습은 변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뜨거워진다.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파종과 수확, 양의 출산 등 항상 일정한 계절에 일어났다. 별들은 신이 되어서 인간의 삶을 조종했고 점성술은 중요한 학문이었다. 신에 대한 믿음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종교가 해주는 설명에 만족하고 만다는 문제를 만들었다. 인간의 호기심을 제한해왔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2500년 전쯤에야 이루어졌다. 책에 나온 사실을 근거로 질문에 대답하세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동물이 얻는 이점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강하며 호기심이 많은 시기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숭이의 호기심과 인간의 호기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책에 나온 중요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5,500년 전 문자를 발명한 것은 문자가 없었을 때와 비교할 때 어떤 차이를 낳았나요? 문자가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당시 사람들은 신이 하늘에 산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그런 믿음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신에 대한 믿음으로 수십만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은 2500년 전쯤 그리스라는 조그만 나라에서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유 방식을 말하나요? 최초의 자연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다. 플라톤은 자연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진정한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데아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 연구를 진지하게 수행했던 최초의 그리스 철학자였다. 그는 수십 년 동안 500종 이상의 서로 다른 동물과 식물들을 연구했다. 서로 유사성을 갖고 있는 동물의 종과 식물의 종들이 계통상으로 관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동물과 식물을 포괄하라는 서열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구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련의 규칙들을 제기했다. 이런 사고의 규칙은 논리학이라 부른다. 논리에 관해 도구라는 뜻의 오르가노를 저술했다. 흔히 자연과학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들 한다.
그러나 자연연구는 그로 인해 중지되기도 했다. 자그마치 1800년 동안이다. 책에 나온 사실을 근거로 질문에 대답하세요. 플라톤이 수학을 노력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학문이라 여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 플라톤과 생각을 달리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모두를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적당한 부류에 집어넣는 것은 어떤 소용이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숭이를 인간과 다른 포유류 사이의 중간 종으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확신을 갖게 된 두 가지 근거를 말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리스타르코스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그 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 논거로 자신의 견해를 주장했지만 아리스타르코스는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1800년 동안이나 자연연구가 중지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로 인해 자연연구가 중단되었다고 말했나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인가 태양인가? 한 권의 책이 세계를 뒤바꿔 놓을 수 있다. 1543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책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이다. 태양, 달, 행성이 태양계 안에서 운행하는 모습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이다. 그에게 진리는 교회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했다. 그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장에서 왜 행성들이 하늘의 정지에 있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고 후진하는 것으로 관측되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코페르니쿠스는 화성과 지구의 운행을 예로 들어 정지나 후진하는 모습을 설명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의 지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면 우주는 엄청나게 클 것이란 주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코페르니쿠스는 단순히 천문학 이론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한 것이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를 바꾸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 최초로 낡은 세계관을 대체할 유용한 대안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책에 나온 사실을 근거로 질문에 대답하세요.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한 프톨레마이오스 견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코페르니쿠스는 화성이 후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왜 당시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태양 중심적 세계관에 대해 공통적으로 품었던 의문은 무엇인가요? 책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가 역사상 매우 중요한 책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브라헤가 관측을 통해 발견한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코페르니쿠스는 교회와의 관계보다 진리가 중요했습니다. 그가 진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달은 지구를 향해 끊임없이 낙하하고 있다. 흑사병으로 대학이 폐쇄되자 뉴턴은 농장에서 2년 동안 있었다. 여기에서 그는 미분이라는 새로운 수학의 형식을 발전시켰다. 라이프니츠도 같은 시기에 똑같은 수학 방법을 고안해냈다. 뉴턴은 빛이 원래 밀입자, 즉 일종의 입자가 모여서 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망원경의 렌즈를 삼각형에 가깝게 만들어 실험을 했고 여러 색깔의 광선이 연결된 띠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다. 뉴턴은 이 띠를 스펙트럼이라 이름 붙였다. 뉴턴은 자신의 입자론의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자들에게서 심적인 부담감을 가졌고 수년 동안 방문객을 거절했다. 천문학자 헨리는 뉴턴에게 케플러의 타원 궤도 계산법을 부탁했다. 뉴턴이 문제를 해결하자 헨리는 책으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 책의 이름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줄여서 프린키피아이다. 이 책은 세계사를 바꾼 책들 가운데 하나이다. 뉴턴은 우주의 모든 운동에 관한 법칙을 제시했으며 사물의 운동에 대한 세 가지 법칙을 설명했다. 뉴턴은 지구가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지는 공과 비교하여 달을 관찰했다. 그래서 달이 매 순간 지구를 향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구만 중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사물이 중력을 가지고 있다. 뉴턴의 법칙들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적용된다. 뉴턴 자신은 겸손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들의 어깨를 딛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책에 나온 사실을 근거로 질문에 대답하세요. 뉴턴은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할 때 별의 주위를 무지개 빛깔의 원이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로 뉴턴은 어떤 가설을 세웠나요? 실험을 통해 알아낸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에 관한 그의 이론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그의 저서 프린키피아는 무엇에 관한 책인가요? 뉴턴의 제1법칙에 의해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퍽이 영원히 운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뉴턴의 제2법칙을 나타내는 공식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로켓 발사의 원리를 뉴턴의 제3법칙으로 설명해 보세요. 사과나무의 사과와 다른 어떤 점에서 유사하다고 말했나요? 썰물과 밀물이 생기는 것은 중력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뉴턴의 말,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들의 어깨를 딛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는 무슨 뜻인가요? 지금까지 에릭 뉴튼의 쉽고 재미있는 과학의 역사 1편을 살펴봤습니다. 2편은 증기기관의 등장에서부터 전기의 발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DNA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편보다 더 어렵습니다. 책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과학사 책을 읽으면서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길 바랍니다.